명제의 역과 대우, 그 첫 번째 명제의 역과 대우에 대한 뜻, 의미, 이런 아이들을 한번 볼 겁니다. 역이라고 하는 아이 사실은 한자예요. 근데 이게 어려운 한자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수학에서 많이 써왔어요. 역수라는 아이, 기억나시죠? 뒤집어지다, 거꾸로 역자잖아요. 그렇죠? 말 그대로 P면 Q이다라는 명제에서 가정하고 결론을 서로 바꾸어 놓은 명제. 그러니까 굳이 기호를 써본다면 Q이면 P이다 라고 이제 앞뒤를 바꿔놓은 겁니다. 이 아이를 역이라고 얘기를 하죠. 대우라는 아이는 처음 보실 거예요. 이건 그냥 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뭐냐면 P면 Q이다에서 가정하고 결론을 각각 부정까지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서로 바꾸어 놓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기호로 나타낸다면 이렇게 되죠. 각각의 낫이 붙어 있는데 앞뒤를 바꿨어요. 그죠? 이러한 P면 Q이다의 이런 모양을 우리가 대우라고 한다라고 얘기하죠. 아주 보기 쉽게 그림으로 딱 잘 나와져 있습니다. 그죠? 자,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조금 봐주셔야 돼요. P면 Q이다를 역으로 바꾸면 Q이면 P이다가 되죠. P면 Q이다를 대우로 바꾸니까 not Q이면 not P이다. 그리고 이 아이도 대우로 바꾸면 not까지 붙여주고 앞뒤를 뒤바꾼 상태, 그러니까 not P이면 not Q이다. 이러한 그림이 형성되죠. 그림으로 아예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제 한번 볼까요? 명제 x가 1이면 x제곱이 1이다. 의 역과 대우를 판단해달래요. 역은 앞뒤만 뒤집으시면 돼요. 되게 간단하죠? 맞아요. 여기에는 이 네모칸에는 요거 들어가겠네요. 대우는 어때요? 맞아. not을 붙여주고 앞뒤를 바꾸는 거니까요. x제곱이 1이 아니면 x가 1이 아니다 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2번 명제와 그 대우의 참 거짓이라고 나옵니다. 요게 진짜 중요한 내용인데 명제 P면 Q이다가 만약에 참이라고 한다면 누구요? 그 대우 또한 참이 됩니다. 네,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도 뭐다? 거짓이 됩니다. 그러니까 명제랑 대우의 이 아이들은 세트로 움직여요. 그래서 참고 한번 볼까요? PQR이 있는데 이것도 시험 문제에 정말 잘 나오는 아이입니다. P면 Q고요. Q이면 R이래요. 이게 만약에 참이라고 한다면 명제에 P이면 R이 참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방법을 뭐라고 한대요? 3단 논법이라고 한대요. 이 3단 논법은 우리가 국어에서도 나와요. 국어에서도 명제가 나온다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중요한 건 명제랑 대우끼리만 이렇게 세트로 움직이는 거지 명제가 참이라고 했을 때 역이 참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참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점들은 여러분들이 유념을 해주셔야죠. 확인 문제 1번 봅니다. 다음 명제의 역과 대우를 말하고 그것의 참 거짓을 한번 각각 판단해봐라 라고 얘기가 나오네요. 자, 가로 1번부터 볼까요? 이 아이의 역을 한번 갑시다. 그냥 앞뒤만 뒤집어주면 끝나죠? 바로 쓸게요. x가 1이면 뭐라고요? 절대값 x가 1이더라. 자, 이 아이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아, 당근 참이죠. 그렇죠? 대우로 한번 가볼까요? 자, 대우는 무조건 not까지 붙이고 앞뒤가 뒤집혀야 돼요. 가볼까? x가 1이 아니면 모두요. 절대값 x도 1이 아닐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다까지 그냥 얘기를 좀 해줄까요? 왠지 없으니까 허전하네. 얘는 어때요? 이 아이는 가만히 보니까 x가 1이 아니면 절대값 x가 1이 아니래. 저기요. 그 x의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 아이 1 아닌 거 맞죠?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은 1인데요. 거짓이 되는 거죠. 그쵸? 예. 요거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이 반례로다가 그게 존재하는지 안 존재하는지 기억나시죠? 가로 2번이요. 자, 이거이면 이거이다. 역으로 가봅시다. 앞뒤만 바꾸면 되죠? 바로 갈게요. x가 0보다 작으면 뭐라고요?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겠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대우까지 한번 가볼까요? 아니야. 우리 참거짓 바로바로 판단합시다. x가 0보다 작으면 x가 0보다 당연히 작거나 같겠죠. 그렇죠? 당연히 참됩니다. 대우로 가봅시다.
앞뒤로 뒤집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not까지 붙이셔야 돼요. 그럼 여기 있는 거에 not 어떻게 되죠?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의 not은 어떻게 되는 거였지? x가 0보다 크다. 이거겠네요. 그렇죠? 저기요. 얘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그럼 x가 0이라고 한다면 이 범위 안에 들어가잖아요. 0이 0보다 커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거짓이 정답이네요. 가로 3번이요. 사각형 ABCD가 정사각형이면 마름모이다. 자, 요 아이를 우리가 역으로 좀 뒤집어 달래요. 갑시다. 사각형 ABCD가 모이면? 잘한다. 마름모이면 뭐다? 그 아이는 정사각형이다. 갈 수 있겠죠? 이거 네 중학교 2학년에서 많이 나온 아이들입니다. 예, 마름 보면 정사각형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거짓입니다. 그렇죠? 대우로 바꿀까요? 뭐요? 사각형 ABCD가 마름 뭐가? 뭐요? 아니면 그렇죠? 예. 그럼 모두 아니더라? 정사각형이 뭐다? 아니다까지 써주셔야죠. 그렇죠? 자,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가 아니면 뭐가 아니다 라고 나오게 되면 괜히 참거짓을 좀 판단하기가 좀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시 명제로 뒤바꿔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럼 참거짓 따지기 되게 좋아요. 이거 명제로 뒤집어 주세요. 이 아이의 다시 또 대우야. 그럼 사각형 ABCD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죠? 맞아. 정사각형이면 뭐다? 마름모이다. 이렇게 얘기한 게 얘의 또 대우가 될 거라고요. 그렇죠? 이 아이가 참이면 얘도 참이고요. 얘가 거짓이면 얘도 거짓일 거야. 어때요? 정사각형이면 마름모? 맞죠? 참입니다. 그렇죠? 가로 4번 가볼까요? 이거이면 얘이다 그러네요. 자, 앞뒤만 뒤집어 주시면 돼요. 역 갑니다. x, y가 0보다 크다면 x도 0보다 크고 y도 0보다 크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저기요. x, y 두 개 곱했을 때 0보다 크면 이거 두 개가 음수일 수도 있어요. 무조건 양수래.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 거짓이 정답입니다. 그죠? 대우로 한번 가볼까요? 자, 이거 잘 뒤집어 주셔야 돼. not 잘 붙여야 돼요. 얘부터 나옵시다. not 붙인 모양. x, y가 0보다 뭐하면? 작거나 같다면 뭐라고요? x가 일단 0보다 뭐 하셔야 돼요? 작거나 같은 상황. 그리고 y가 작거나 같은 상황 이렇게 나오셔야 돼요. 중간에 접속사 뭐 나오셔야 돼요? 이거 이고의 not이에요. 그럼 뭐였지? 잘한다. 또는이죠. 예, 저는 지금 자리상 영어로 썼는데 여러분들 한글로 적어주셔요. 예, 이거 또는 이거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 아이는 어때요? 맞습니다. 참이죠. 예, 0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y가 0보다 작게 되면 내가 반대로 읽었네. 다시요. x, y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죠? 그래서 둘의 부호가 분명히 지금 뭐 하단 얘기예요? 네.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요 x가 0보다 작거나 또는 y가 0보다 작거나 둘 중에 한 아이는 분명히 음수라는 아이가 있을 거고 그게 0일 수도 있을 거고요. 이 또는이라는 게 전부 다 내포하고 있는 말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 요 아이 참 이렇게 배울 수 있고요. 얘는 대우로 우리가 바꿔서 그러니까 이 아이의 대우 원래 명제 있잖아요. 그 아이처럼 여기 가로 3번에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바꾸셔서 참거짓 판단하셔도 무관합니다. 그렇게 해도 쉽게 될 거고요. 정답은 이렇게 되시겠네요. 명제의 역과 대우 그 세 번째 아이들입니다. 충분 조건, 필요 조건 나오시는데 저 이거 솔직히 강조드리고 싶네요. 우리 수능에서도 은근히 잘 나오는 말들입니다. 그리고 이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이 어떻게 보면 의미적으로 봤을 때 되게 뻔해요. 근데 이걸 괜히 수학이라는 과목에다가 이렇게 국한을 시키다 보니까 괜히 우리가 어려워 보이는 거야. 어쩌면 되게 당연한 얘기일 거거든. 한번 읽어나 볼까요? 가로 1번. 두 조건 P, Q가 있었는데요.
P면 Q이다라는 명제가 만약에 참이라고 한다면 자자자자 새로운 기호가 나오지요. 화살표가 두 줄짜리네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이 명제 단원에서 이 두 줄짜리 화살표를 여러분들 마음대로 쓰시면 안 돼요. 이건 P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이라는 얘기인 겁니다. 네, 그래서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네, 이거와 같이 나타낸답니다. 그런데 이때 누구래요?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고요. 왜? P면 Q라고 얘기했으니까 P가 당연히 충분 조건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 조금 외우시기 힘드시면 이렇게 가시면 돼요. 언제나 항상 P는 Q이기 위한, Q는 P이기 위한 주어를 좀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Q라는 아이의 지금 화살표가 이렇게 받아져 있거든요. 그럼 이 Q라는 아이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는 거, 그 다음에 Q라고 하는 아이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는 거. 제 말이 더 헷갈리실 수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노하우가 조금 필요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화살표 받는 아이가 필요 조건과 관련된 아이 보시면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그렇죠? 그다음에 화살표가 처음 시작되는 요 아이가 충분 조건, 이런 식으로 저도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외웠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노하우를 가지시고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예제를 한번 볼까요? 두 조건. P라는 아이는 X는 1인 거고요. Q라는 아이는 X제곱은 1이래요. 에 대하여 P이면 Q이다가 무슨 기호? 참이므로, 그렇죠? 한번 가볼까요? X가 1이면 X제곱이 1이다. 참 맞죠? 그렇죠? 그럼 P는 Q이기 위한, 자, 어때요? 맞아. 주어 자체가 지금 화살표 시작하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무슨 조건?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Q는 P이기 위한, 다시 말하면 화살표를 받고 있는 아이죠. 얘는 필요 조건이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네요. 가로 2번이요. 두 조건 PQ에 대하여 P이면 Q이고 Q이면 P이라는 상황이 전부 다 참이래요. 우와, 얘에서 얘로 가도 참이고 얘에서 얘로 가도 참이래. 아하하하. 그러면 기호로 어떻게 나타낸다? 맞아. 화살표 겹친 모양이죠. 이렇게와 같이 나타낸다. 그리고 이때에는 서로가 서로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면서 동시에 충분 조건이니까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혼합해서 써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조건이 3개가 나왔어요. 충분 조건, 필요 조건, 그거의 혼합 형태, 필요 충분 조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체계적으로 좀 보시는 게 필요해요. 숲을 보는 거죠. 얘를 한번 가볼까요? 두 개의 조건, P는 X는 0이라는 조건이 있고요. Q는 X제곱은 0에 대하여 그럽니다. 이거 맞아요? 확인부터 하시죠. X가 0이면 X제곱이 0이다. 맞아요? 네, 참이죠. 반대로 가볼까요? X제곱이 0이면 X가 0이다. 이것도 맞는 거네요. 그러니까 왔다리 갔다리가 다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럼 P는 Q이기 위한 뭐요? 와, 되게 쉽다. 그죠? 예. 자, 가로 3번 갈게요. 두 조건 P와 Q의 이번엔 진리집합으로도 우리가 문제를 풀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 아이를 라지 P, 라지 Q라고 대문자 형태로 간다라고 한다면 자,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요거 앞에서 분명히 했었어요. 이거이면 이거였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고요. 이걸 반대로 명제의 아이를 내가 딱 P면 Q이다를 딱 봤는데 얘가 참인 거야. 그러면 이 아이를 진리집합관계로 나타냈을 때 라지 P, 라지 Q가 있단 말이죠. 부분집합관계가 어떻게 된다고요? 네, 맞아요. 이렇게 됩니다. 지금 제가 살짝쿵 또 친절하게도 노하우를 보여드리면 여기는 분명히 화살표고요. 화살표 반대로 부분집합관계가 이렇게 등장하신다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 눈에, 우리 머리에 각인을 시키는 작업인 거니까 이러한 딱 도표로다가 여러분들 스스로도 나타내 주셔가지고 외우시면 딱 좋겠네요. 그죠? 이건 그냥 나만의 노하우야. 내가 친절하게도 다 가르쳐준다. 예, 꼭 부탁드려요. 확인 2번입니다. 두 조건 PQ에 대하여 P는 Q이기 위한 어떤 조건인지 한번 말해보자 라고 나오네요. 자,
우리가 참 거짓,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느 쪽으로 화살표가 갔을 때 참인지를 먼저 판단을 해주셔야지만 어떤 조건인지가 나오는 거잖아요. 가봅시다. 일단 P라는 아이는요. 요런 스타일의 부등식이 나오네요. 요거 간단하게 한번 좀 가볼까요? 일단 뭐요? 얘를 넘깁니다. 그쵸? 2x고요. 요쪽은 6 나오겠네요. 그쵸? 양변을 2로 나누셔야죠. 그러면 부등호는 절대 안 바뀔 거고 이런 아이가 등장하시겠네요. P라는 조건은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예요. 근데 잠깐만 여기서 이렇게 한번 가볼게. x가 3보다 크거나 같으면 x가 3보다 크다. 자, 이거와 얘를 이쪽으로 한번 가보려고요. x가 3보다 크면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 자, 어느 쪽으로 화살표가 가야 참이 될까요? 만약에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간다면 그럼 x는 3이라는 건 어떻게 설명해? 그거는 사라져버렸는데. 그죠? 예, 부족합니다, 얘가. 그래서 화살표가 이렇게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반대로 어떻게 들어가셔야 돼요? 맞아요. 이렇게 들어가셔야 되고요. 이게 참이기 때문에 두 줄로 딱 넣어주셔야죠. 자, 그럼 P는 Q이기 위한 이래요. 무슨 조건? 화살표 받고 있는 아이죠? 뭐요? 빨간색으로 써야지. 필요 조건이 정답이 되시겠네요. 그렇죠? 되게 쉬워요. 참고진만 잘, 화살표 방향만 잘 따져주시면 됩니다. 다음, 가로 2번 갈게요. P의 조건은 X는 2래요. Q라는 아이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는 0. 이거 방정식아이네요. 나 이거 X 좀 풀어주세요. 그럼 X는 얼마? 마이너스 1 또는 뭐요? X는 2 나옵니다. 그쵸? 자, 이제 화살표를 잘 가셔야 돼요. x가 2이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 얘가 이쪽으로 가시면 이 마이너스 1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하실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화살표가 어떻게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렇게 가는 게 참이 되는 거죠. 결국 요 아이 가로 2번 정답 P는 Q이기 위한 화살표 시작점에 있는 아이죠. 그래서 뭐라고요? 충분 조건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이제 가로 3번 한번 가볼까? P라는 조건, A와 B의 교집합이 A랍니다. 요거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살짝쿵 나타내보면 A와 B가 교집합이 A래요. 그러니까 A가 훨씬 더 작은 개념인 거잖아요. 그럼 다시 말하면 이거 부분집합관계로 우리가 어차피 Q가 나오니까 부분집합관계로 얘기 좀 한번 해볼게요. 요거 A고 요거 B입니다. 어느 쪽으로 입 벌어지셔야 돼요? B 쪽으로 입이 벌어지셔야죠. 자, P라는 조건은 이거고요. Q라는 조건도 이거예요, 선생님. 그죠? 자, 얘는 뭐가 되겠네? 왔다리 갔다리가 다 되겠네요. 그럼 이 아이의 정답은 뭐라고 쓰면 되나요?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죠. 가로 4번 한번 가보죠. 가로 4번 P의 조건 삼각형 ABC는 선분 AB, 선분 BC, 선분 CA가 다 같은 삼각형이래요. 이 아이는 무슨 삼각형? 잘한다. 정삼각형 나옵니다. 그렇죠? 다음 Q라는 전제 조건 삼각형 ABC는 각 B랑 각 C랑만 같은 삼각형이래요. 이 아이는 그렇죠.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예. 화살표는 어디로 갈까요? P의 조건, 예, 다시 말하면 정삼각형이면 Q의 조건, 이등변 삼각형이다. 이거 말 되세요? 이거는 말 되세요. 그쵸? 반대로 이등변 삼각형이면 정삼각형이에요? 아니죠. 그래서 화살표가 요런 방향으로 가실 수 있겠네요. 그쵸? 제가 이거 세로로 해서 세로로 썼는데 이해하시죠? 다시 써드릴까요? P이면 Q이다가 만들어지는 거죠. 결국 P는 Q이기 위한 어떤 조건? 그렇습니다. 충분 조건. 요게 정답이 되시겠네요. 확인 3번 문제 갑니다. 다음 보기에서 조건 X는 0이고 Y는 0이라고 하는 아이와 필요 충분 조건, 우와, 이게 뭐였죠? 왔다리 갔다리가 다 되셔야죠. 예, 인 것을 모두 한번 골라봐라 라고 나옵니다. 자, 기억번은 되게 어이없어요. 얘는 또는인데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 얘는 이고예요. 그쵸? 필요 충분 1, 2가요. 그죠? 예. 얘에서 얘는 갈 수 있어도
이거에서 이쪽으로 올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역번은 말이 안 되시는 거죠. 그렇죠? 파란색으로 좀 쓰는 게 낫겠네요. 그렇죠? 니은번 가볼까요? x, y가 0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예. x는 0이고 y는 0이라는 조건에서 x, y가 곱했을 때 0 나온다. 이거는 성립이 돼. 그런데 얘에서 일로 가볼게요. 둘 중에 하나만 0이면 되는 거잖아요. 이거 또는이거든요. 마찬가지로 필요 충분 조건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디귿번 볼까요? x랑 y랑 두 개 더했을 때 0 나온대요. 에이, 이거는요. 둘이 절대값만 똑같고 부호가 다른 경우에서는 우리가 이거 더했을 때 0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언제나 항상 x는 0이고 y는 0인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예, 왔다리 갔다리가 다 되셔야 된다고요. 리을 가볼까요? x제곱이라고 하는 아이, y제곱이라고 하는 아이 둘을 더했을 때 0이 나온대요. 자, 만약에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허수도 생각해 줄 수 있거든요. 예, 그죠? 우리는 허수까지도, 복소수까지도 다 배웠으니까.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필요 충분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자가 뭐 있대요? 와, 실수래요, 선생님. 자, 실수 중에서 제곱을 더했는데 이게 0 나온대요. 그럼 당연히 얘도 0이어야 하고요. and죠. 또는이 아니에요. 얘도 0이어야 되죠. 그쵸? 그래서 와우. 얘가 바로 여기에서 이걸로 가는 것도 여기에서 이걸로 가는 것도 왔다리 갔다리 다 참이 되는 거네요. 그쵸? 이거 리을이구나. 미음도 한번 가볼까나? 자, 절대값 x, 절대값 y가 있는데요. 둘을 더했는데 0이래요. 마찬가지죠? 그쵸? 얘도 0이어야 하고 얘도 0이어야 하는 상황이어야죠. 그쵸? 그래서 왔다리 갔다리가 다 됩니다. 이 아이도 필요 충분 조건이 되겠네요. 정답은 그러면 누구와 누구, 리을과 그리고 미음까지 여러분들이 정답을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명제의 역과 대우 그 네 번째 아이거든요. 정의, 증명, 정리. 자, 새로운 단어들이 또 마구잡이로 쏟아집니다. 근데 사실은 이건 새로운 단어라고 볼 수 없어요. 이 정의는 여러분들이 이미 중학교 2학년 때 2학기 파트 도형들을 신나게 외우시면서 정의라는 아이들 많이 접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삼각형의 정의, 평행사변형의 정의, 정사각형 혹은 뭐 마름모, 직사각형, 등변사다리꼴 정의 기억나시죠? 정확하게 뜻을,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한 문장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증명은 한번 가볼까요? 증명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국어적으로도 다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정의나 명제의 가정 또는 이미 옳다고 밝혀진 성질을 이용해서 어떤 명제가 참이라는 것을 보이는 것, 그 과정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그 정리를 한번 볼까요? 요거는 조금 익숙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정리, 뭐래요? 참임이 증명된 명제 중에서 기본이 될 수 있는 하나의 뭐랄까 쉽게 얘기한다면 성질 같은 아이예요. 그럼 이제 예를 봅시다. 자, 당연히 도형 파트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정의랑 정리를 구분하려면. 이등변 삼각형은 두 변의 길이가 서로 같은 삼각형이다. 이게 바로 뭘까요? 잘한다. 이게 정의죠. 그리고 이등변 삼각형의 두 밑각의 크기는 서로 같다. 맞습니다. 이게 정리예요. 저기 혹시 또 다른 정리도 기억나세요? 기억이 날락말락하죠. 그렇죠? 꼭지각의 2등분선은 밑변을 수직이 등분한다. 그거였습니다. 예, 2등분 삼각형에서 꼭지각의 2등분선은 밑변을 수직이 등분한다. 이런 것도 조금 우리 중학교 때 이미 많이 봤던 내용들이에요. 그렇죠? 좋아. 저는 이제 5번째 갑니다. 명제의 증명이라고 나오죠.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증명을 시키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고3 때까지 이런 아이들 증명을 시켜가는 하나의 과정들에 대해서 문제 진짜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증명과 관련된 네모 박스 안에 막 뭐라고 막 나오고 중간중간 네모 채우는 문제들 있잖아요. 이거 이미 1학기 상파트에서 경험해 보셨겠지만 고등학교 때 이런 문제들은 좀 난해한 경우들이 진짜 많아요.
중간과정 엄청 많이 생략을 했거든요. 그렇죠? 우리 다 접해보셨죠? 그러니까 중학교 때랑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증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주의 깊게 봐주셔야 돼요. 자, 대우를 이용한 증명 방법이 일단 먼저 나오시고요. 귀류법이라는 또 증명 방법이 하나 나오십니다. 얘네들은 여러분들이 뭐랄까 써먹을 수 있는 증명 방법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학교 시험 문제에서 서술형에서 이걸 증명해봐라 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좀 잔인하지만 진짜로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증명 문제들은 조금 눈여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우리는 대우를 이용한 증명, 귀류법이라는 것 좀 각자 좀 봐볼게요. 이건 당연히 추리가 가능해요. 아, 증명인데 뭘 이용하는구나. 대우를 이용하는구나. 그쵸? 그래서 어떤 명제가 있는데 그걸 참임을 보여줘야 되는데 말이야. 그게 좀 난해한 거야. 그래서 그 명제에 대우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그 대우가 참임을 딱 보여준다면 그 명제가 참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보여주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대우를 이용해서 그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는 방법인 거죠. 자, 귀류법이라는 말, 제가 이것도 말씀드리기 딱 좋은데요. 이거 수학에서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국어 혹은 과학 뭐 이런 데에서도 많이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주어진 명제 또는 명제의 결론이 있는데 그 결론을 뭐요? 부정을 합니다. 제일 먼저 부정을 먼저 해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부정을 해갖고 이미 알려진 사실이나 가정 같은 아이들, 그러니까 막 뭐 이미 알려진 뭐 그런 정리들이나 성질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에 부정을 했더니 모순이 되더라. 따라서 이 명제는 참이다. 라는 식으로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귀류법이라는 말 여러분들이 조금 어른이 되면 될수록 정말 많이 쓰는 말이에요. 대학 가서도 직장에서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요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어. 확인 4번입니다. 다음은 n이 자연수일 때 명제 n제곱이 홀수이면 n도 홀수이다가 참임을 그 대우를 이용하여 증명하는 과정이래요. 네모 안에 알맞은 것을 써놓으래요. 네. 자, 주어진 명제에 대우부터 먼저 바꿔주셔야죠. 자, 대우 갑니다. 이거는 뭐 너무너무 쉽죠. n, 2, 뭐면? 홀수가 아니면 이라고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자연수일 때라는 식으로 또 나왔으니까 바로 그냥 짝수이면 이렇게 써도 돼요. 네, 이거이면 뭐가 n제곱이 짝수이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네요. 아니면 뭐 n제곱도 짝수이다 이런 것도 말 되겠죠. 자, 이 아이를 이 과정들을 한번 쫙 설명하는 거죠. 이 아이를 가지고 n이 짝수라고 한다면 n은 이거 많이 보셨어요. 예. 우리 고등학교 상에서 많이 보셨습니다. 1학년 상 파트, 그렇죠? K라는 아이가 자연수라고 우리가 한정 지어주고 있고요. 짝수라고 하니까 당연히 2의 배수라고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K라고 많이 씁니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걸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n제곱이라고 하는 아이는 n을 2K라고 놨으니까 제곱을 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 아이는 4K제곱이 나올 거고요. 그럼 얘는 우리가 다시 쓰면 뭐라고요? 2K제곱만 이렇게 있고요. 여기 사이에 지금 곱하기 기호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게 4K제곱이랑 같게 해줘야 돼. 2가 들어가야 4K제곱이 나오겠죠. 다시 말한다면 앞에 2가 또 곱해진 상황이란 말이죠. 따라서 이때 2K제곱이 자연수이므로 N제곱은 2가 또 곱해진 상황이니까 뭐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짝수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네요. 그렇죠? 따라서 주어진 명제의 대우가 참이므로 주어진 명제도 참이다 라고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가 학교 시험 서술형에서도 쓸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많이 눈에 각인을 좀 시켜주셔야 돼요. 확인 5번 문제 갑니다. 다음은 명제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 가 참임을 무슨 법이요? 귀류법이 뭐였죠? 부정을 해가서 이게 모순됨을 보여주고 마지막에 고로 이 명제는 참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과정인 거죠. 이렇게 귀류법을 이용해서 증명하는 과정이다. 네모 안에 알맞은 것을 써놓으시오. 루트 2를 유리수라고 가정한다면
루트 2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왜? 유리수라는 전제 조건. 우리 뭐였죠? 분수로 표기가 가능하셔야 돼요. 근데 단 뒤에 m과 n은 서로소인 자연수다라고 나타내 줍니다. 그쵸? 말 그대로 얘가 기하분수라는 거예요. 더 이상 안 나눠지는 아이. 으로 나타낼 수 있다. 기역의 양변을 일단 제곱해서 정리하면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도 제곱, 여기도 제곱을 가주는 거죠. 여기는 파란색으로 갈게요. 얘의 제곱인 거고 얘의 제곱인 거네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이게 갑자기 n제곱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중간 가정을 여러분들이 적어 주셔야 돼. 얘가 n제곱으로 바뀌었다는 건 그렇죠. 양변에 요거 m제곱을 곱해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쓰면 2는 m제곱분의 n제곱인데요. 이걸 양변에다가 m제곱씩 곱해주자는 얘기죠. 그럼 결국 우변 같은 경우에는 얘랑 약분이 되시면서 누구만 남을 거고요? n제곱만 남으실 거고요. 여기 좌변 같은 경우에는 곱해주셔서 2의 m제곱이 남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어주실 때 그 원래는 여기가 우변이었는데 좌우변 바뀌어서 쓴 것뿐이에요. 여기다 뭐 적으면 될까요? 그렇죠. 2m제곱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렇죠? 자, 니은에서 n제곱이라고 하는 아이가 2의 배수이므로 왜요? 앞에 2라는 아이 곱해져 있는 모양이거든요. 그렇죠? 2의 배수이므로 결국 n이라고 하는 아이도 몇의 배수이더라? 그렇죠. 2의 배수이더라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죠. 제곱이 2의 배수면 당연히 그 아이도 2의 배수죠. 다음, 그럼 n이라고 하는 아이를 우리가 그렇죠. 2의 배수 요런 스타일로 많이 쓴다라고 앞에서도 보셨죠. 이 K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니은에 대입하면 그럽니다. 니은식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n 대신에 누굴 집어넣었어요? 맞아요. 2K라는 아이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좌변은 2K의 완전한 제곱이 되실 거고요. 얘는 곧 우변은 그대로 써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 m제곱이 된다. 결국 m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것도 중간 과정을 여러분들이 조금 얘기를 좀 해주셔야 돼. 일단요. 얘를 제곱을 딱 하시면 4K 제곱이 나올 거고요. 는 2m제곱이래요. 양변에 맞습니다. 2씩 나눌 수 있죠. 그럼 결국 2k제곱이 될 거고요. 이거는 m제곱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좌우변만 바뀌어서 쓴 것뿐이네요. 2k제곱이라고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m제곱이 2의 배수이므로 그렇죠. 또 확인되죠? 앞에 2가 곱해져 있는 모양. 그래서 m제곱이 2의 배수이므로 마찬가지로 m도 빨간색으로 써야지 2의 배수이더라. 즉 mn이 모두 2의 배수이므로 mn이 뭐라는 가정의 모순이다? 맞아요. 처음 가정이 이거였어요. 서로소라는 가정의 모순이 된다. 아니 둘 다 2의 배수면 서로소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결국 따라서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 라고 결론이 봐진 거죠. 조금 길긴 하지만 우리가 논리적으로는 가지고 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